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 파적 발언에 따라 뉴욕 증시가 안도한 건데요. 이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마감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철강 업종이 강한 흐름 보였고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슈로 건설업의 강세도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33% 상승으로 3,144.19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81% 오르면서 1,031.84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9시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용입니다. 8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번 8월 한 달도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잭슨홀 미팅이 끝이 났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은 올해 시작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라고 발표함에 따라서 뉴욕 증시 흐름 좋았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익 좀 챙기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이무학 전문가님은요, 지난주에만 60%의 수익 챙겼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고가의 신잡습니다. 지난주에 SM과 후성, 선광이 지난 위너 11 종목들의 신고가 바턴을 또 이어받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도 수익 또 빠방하게 챙기셨던 분들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무학 전문가님의 이러한 신고가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모든 위너 11 종목들을 공개하기란 시간이 사실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위너 11 종목뿐만 아니라 장중에 갑작스럽게 던져주는 리베로 종목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셔서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생방송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중 실시간으로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무학 전문가님 오늘도 또 귀하게 모셨습니다. 얼른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양봉룩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을? 네, 오늘도 일단 좀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어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 뭐 테이퍼링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조금 질서 있는 테이퍼링. 네, 맞아요. 잘 진행이 됐고, 네. 또 뭐 국내 미국 증시도 신고가 갔고, 네. 그래서 월요일 좀 해볼까 하고 딱 아침에 딱 네. 장을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뭐 크게. 전 오전장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네. 오늘 그냥 플러스권만 유지할 거다. 오. 가는 흐름들은 일단 애초에 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실망스러운 한 주 출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번 주는 아마도 좀 반등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 또 네. 우리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네. 또 잘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좀 아쉽다 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테이퍼링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다뤘었는데 이 테이퍼링 관련해서 질서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대로 질서 있는 테이퍼링, 질서 있는 금리 인상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테이퍼링 사실 어떻게 보셨는지도 이무학 전문가님한테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잭슨홀 미팅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네. 8월 달에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화상으로 진행을 했지만 세계 이제 중앙 주요 은행들 이 말 그대로 수장들이 네네. 또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슈퍼 콘서트죠. 금리 슈퍼 콘서트. 맞아요. 저희 6월부터 계속 주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이벤트가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랠리에서
일단 올해 가장 큰 이벤트는 지났다라고 봐요. 어. 1년에 한 번 슈퍼 콘서트는 일단 지나갔기 때문에 뭐큰 올해 연말까지는 뭐 큰 일은 없지 않을까. 네. 뭐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고요. 네. 저희가 그 6월부터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계속 언급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벌써 잭슨홀 미팅을 언급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정말 중요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테이퍼링을 걱정하긴 했지만요. 사실 가장 두려웠던 건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연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전문가님이 창조하신 또 단어죠. 질서 있는 금리 인상이 또 이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금리 인상이 미뤄지면서 오늘 좀 금융주랑 보험주들도 밀렸거든요. 사실 파워 의장이 너무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좀 만약에 연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면 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지 않고 이번에 네. 파월의 단어 선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는 되게 애매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네. 반대로 확고했다라고 봐요. 확고했다. 확고한 흐름들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테이퍼링 자체가 금리 인상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연준 의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슈퍼 파워, 마리오 드라기 총재, 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슈퍼 마리오라고 불렀지만 파월도 역시 슈퍼 파워. 이게 뭐 유행어처럼 한때 뭐 개그맨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시장이 굉장히 좀 비둘기적인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세 가지를 선물을 다 갖다 줬어요. 세 가지 선물. 일단은 정확한 테이퍼링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고요. 네. 언제 테이퍼링을 진행할 거야? 얘기를 안 했어요. 굉장히 시장에서는 언제 회초리를 들지 모르겠다. 일단은 지금은 혼나지 않겠구나라고 굉장히 좀 반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사실 더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 같거든요.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좋은 게 아닌가요?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우리는 아직은 언제 할지 정해놓지 않았어. 이렇게 오.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친화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네. 이 물가가 계속 뛰면 인플레가 뛰면 테이퍼링은 조기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이번에 일시적인 인플레야.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서 뭐 또는 이렇게 이 유동성 랠리 구간에서 잠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야. 괜찮아라고 안도시켜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동일시되지 않아. 금리 인상이고 테이퍼링은 아니야라고까지 완전히 뭐 이거 뭐 맞아요. 퍼펙트 확실히 게임 분리를 했더라고요. 이 1회 초부터 던져갖고 9회 네. 말 마지막 공까지 아주 깔끔하게 퍼펙트한 시장이 바라던 모든 단어들을 모든 문구들을 이번에 슈퍼파월이 한 보따리 선물을 줬죠. 슈퍼파워. 네. 그래서 이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좀 가는 흐름이고 그리고 뭐 이 구간을 잘 지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 증시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쫓아가게. 그래서 미국 증시 뭐 안정적인 흐름들 큰 변동 없이 아마 가을에도 좋은 흐름들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만큼 쫓아가느냐의 문제지 미국장은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테이퍼링 관련해서 연준 파월 의장은 굉장히 확고한 발언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런 구간이 잘 지나서 앞으로 가을까지는 좀 큰 변동이 없을 거다라는 언급까지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너 11 지난주 수익률도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위너 11 수익률 탑 5부터 보시도록 하면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한 달 만 아닙니다. 일주일 만이고요. 일주일도 5거래일 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거래일 만에 고려 신용정보가 13.5% 넘는 수익도 냈고요. SM도 지난주 수요일 신고가 달성하면서 11% 넘는 또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JC케미칼도 10% 넘는 또 수익률 냈고요. 진에어도 10% 넘고 또 후성까지도 5% 넘는 수익률 냈는데요. 여러분들 5거래일 만에 이러한 수익률 정말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이러한 오늘 위너 11 종목들 리뷰할 예정이고요. 또 새로운
새로운 위너 종목들로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학 전문가님께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앞으로 조금 완만한 시장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금리 인상이잖아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이번 연내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더라도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이미 했고 8월에 얼마 전에 했죠. 연내 2번 할 것이냐, 뭐 3번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2번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끝낼 것이냐, 이제 2번 할 가능성이 제일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상의 이 신호탄을 쐈습니다만 미국에서 확실히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라고 분명히 이번 슈퍼 코스너트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정책을 뒤집을 만한 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랠리가 아직은 끝자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점은 이제 국내가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고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 증시 상승을 전혀 못 따라잡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결국은 외국인들인 것 같아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 돈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펀드 돈 안 넣잖아요. 직접 하시잖아요. 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펀드에 돈을 넣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지금 미국 증시 상승률을 못 쫓아가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직접 투자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외국인들이 공격을 할 때 기관 투자자들이 힘이 있으면 외국인과 대치를 하고 외국인들과 포지션 전략을 세워가면서 어느 정도의 이 대립각을 세워주고 팔 때 사고 얘네가 살 때 팔고 하면서 싸우는데 무게가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외국인들한테 휘둘리는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빼앗긴 이 증시의 봄, 네, 일단 다시 뭐 외국인들이 사는 방법밖에 없고요. 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 흐름들을 아시겠지만 안 사요. 정말 안 삽니다. 지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 지금 네. 8월부터 지금 8월 흐름들 보면 네, 지금 외국인들 수급 보고 계십니다. 네, 정말 안 사죠, 그죠? 8월 24일, 25일 이틀 사고요. 네. 정말 안 삽니다. 하루에 막 2조씩, 1조씩 팔아 제끼고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매수가 한 3천억 이상 좀 오전장에 들어올 때 삼성전자 주가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삼성전자가 결국은 외국인들 돌아오면 삼성전자가 다시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땡길 수 있는 흐름들이 돼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삼전이 빠질 때 이거 빠져서 빠졌다고요? 그럼 반도체 올라가면 올라가야죠, 그죠? 안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대만 각권 지수도 지금 다시 TSMC가 밀어냈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IT 중심의 대만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뭐 하반기 반도체 D램 업황에 뭐 또 수요와 공급 문제, 뭐 노이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다음은 삼성전자 차례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지금 후발에서 지금 아직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삼전이 조만간 이번 주에 한번 올라가면서 시장을 한번 끌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리 인상, 미국의 뭐 금리 인상은 올해 안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잘 들어오는지가 중요한데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수급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 이슈들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향 내용들은 임학 전문가님께서 장중 실시간으로도 노란톡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작 전에 공시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이슈들 모두 샅샅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올려주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늘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면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간 위너 11 수익률 리뷰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위너 11 수익률 탑5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 신용정보가 여러분들 5거래일 만의 수익률입니다. 5거래일 만에 13.5%의 수익 달성했고요. SM은 11점 넘는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지난주 또 수요일 신고가였는데요. JC케미칼과 지네오도 10% 넘는 또 수익 챙겼고요. 후성도 5%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 후성은 저희가 7월부터 편입해서 사실상 27% 수익 중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 시가부터 오늘 종가까지입니다. 5거래일 만에 위너 11 합산 수익률이 여러분들 60%를 나타냈습니다. 일주일 만의 수익률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대단한데요. 그리고 이모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으로 가져오시기만 하면 사실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역시 신고가의 신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신고가에 가까이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위너 11 종목이라면 달리는 말에 충분히 올라타도 괜찮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진행된 이벤트 당첨자들도 한번 발표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너 11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종목을 골라서 노란톡방에 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합산 수익률 1위에서 5위 당첨되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또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주도 새로운 위너 11 종목으로 또 같은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너 11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고려 신용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의 수익률 달성했는데 채권 추심 업체로 업계 점유율이 1위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올해는 좀 이루어지지 않지만 올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전망으로 오늘 금융주들이랑 보험주들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관련돼서 좀 타격을 입는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고려 신용정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오늘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안 줬다라고 해서 오늘 국내 은행주들이 빠지고 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네. 미국이 갑자기 파월이 돌변해서 매파적인 발언으로 테이퍼링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올해 연내 금리 인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네. 한다면 은행주가 올랐을까요? 은행과 금융주, 보험 쪽 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시장이 만약 폭락을 하는데 오르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아, 시장이 폭락하는데. 네. 만약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하루에 2, 3%씩 폭락을 했다. 거기서 은행주가 솟아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 그래요? 시장 폭락에는 어떤 종목 덜 빠지겠죠. 덜 빠질 뿐이지 네. 빠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네. 금리 인상 수혜주를 은행주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였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이 빠질 건데 다른 거 5% 빠질 때 한 2%밖에 안 빠진다. 그래서 그 은행주를 한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죠. 5% 빠질 때 2% 빠지면 기분 좋아요? 어차피 내 돈 깨지는 건데 그렇지 다 않거든요. 빠지는데 어차피 너무 빠지는 마음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금리 인상 미국은 안 했다는 이 파월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았던 3가지 선물이었고 네. 거기에 따라서 뭐 종목들 우리 은행주들은 예대 마진 금리 인상하면 예대 마진 높아지니까 보험주들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오늘 고려신용정보도 금리 인상 수혜주로 봤던 거는 이제 돈잔치가 끝나면 여러분 이 영끌했었던 자금들이 빚을 못 갚으니까 추심을 해야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영끌의 이 마지막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채권 추심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했고요. 한 네. 번 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일시적인 하락, 오늘 은행주들 뭐 빠진 거, 은행주가 다시 올라갈지는 뭐 관심 없고요. 일단 이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안 돼서 빠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유다. 그래서 고려신은 오늘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수익 고점에서 못 챙기신 분들
더 그 이상으로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오, 갖고 앞으로도요? 가보시면, 네, 한번 갖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려 신용정보 전문가님께서 9,000원대에서 사실 움직이다가 저희가 노란톡방의 응원으로 이 10,000원대를 뚫어냈습니다. 이러한 종목 앞으로 더 이상으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번 위너11인 고려 신용정보 13.5% 5거래일 만에 이렇게 수익 내면서 매도를 한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위 종목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SM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11% 넘는 수익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엔터주들 하반기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좀 좋게 보고 있지만 지난주도 중국 정부의 규제가 또 있었어요. 연예계 팬덤 관리 대책이 또 발표가 되면서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엔터주들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근데 아무래도 뭐 중국 하면 진짜 뭐 인구 1위, 네. 뭐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좀 악영향은 있겠죠. 네, SM의 아티스트들도 중국에 지금 많이 진출을 또 해 있고요. 네, 좀 악영향은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점은 원래부터 중국이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뭐 BTS만 보더라도 뭐 BTS가 중국에서 유명세를 타지는 않았잖아요. 네. 뭐 전 세계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 그러니까 화장품처럼 중국에 매달려갖고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얼마나 발라주는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면세점에서 얼마나 사가는지 이렇게 단일 시장에 너무 목매이는 업황이 저는 K-팝은 이제는 그 이상으로 해외 글로벌로 더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뭐 분명히 큰 시장이긴 하지만 네. 중국의 그러한 그 또 뭐 발언들, 규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휘청거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목매달고 이런 업황은 네. 분명히 아니다라고 좀 봐서 네. 단기적으로 뭐 흔들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네. 중국은 무서워하지 않을 업황이라고 보셔도 될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엔터주들 사실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좀 영향을 잠깐 미칠 수도 있겠지만 K-팝이 중국 이상으로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라는 의견 챙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SM 저희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SM 인수 관련 소식인데요. 아직까지 SM 인수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D-Day까지 계속 들고 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D-Day는 언제라고 몰라요. 네, 그렇죠. 그거 알면 네, M&A가 망가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M&A는 공개해서 언제 도장 찍을게 이렇게 하면 그런 M&A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몸값이 올라가고 인수자들이 인수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러면 결국은 M&A가 빠그라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CJ가 될 가능성이 제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수만 회장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키운 1세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SM이라는 정말 이 공화국을 만든 네. 1세대 애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카카오 가서 뭐 정말 또 카카오가 여러 가지 문어발식 확장하는 거기에 또 튀어서 이렇게 좀 천덕꾸러기로 전락을 하느니 CJ와 좀 궁합이 더 잘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 도장 찍을 때까지 갖고 가셔도 되고요. 도장을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안 찍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질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M&A는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빵 터진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팔아야죠. 무조건 그때 팔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은 네. 카카오가 제가 CJ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카카오가 네.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거 네네. 자체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카카오를 위한 카카오가 되기를 바랬던 투자자들은 만약에 CJ가 된다면 투매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갈 줄 알았는데 절로 가면 가지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M&A 모멘텀은 분명히 만약에 매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SM M&A 매각 이슈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얼른 팔아라라는 의견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SM뿐만 아니라 엔터주들 관련해서 흐름 또한 여러분들 노란톡방을 통해서 이무학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방을 통해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이 참여 코드 0077번,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위 JC케미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C케미칼 오들만 해서 5% 가까이 상승하면서 10% 넘는 또 수익률 챙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5거래일 만의 수익률입니다. 바이오 디젤 생산부터 가공해서 판매까지 수직적으로 수직 구조의 친환경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적도 좋고 앞으로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까지 주셨습니다. 종목 제가 전문가님 차트를 보니까 탄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루에 10%씩 오르는 경우가 많던데 대응 전략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JC케미칼은 오늘 리베로 종목으로도 계속 소개를 좀 맞아요. 해드렸고요. 네, 이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3박자, 정부 정책 수혜주, 친환경, 바이오, 디젤, 그리고 실적 성장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쉴만하면 기관애들이 확 끌어당기고 기관이 확 매수하면서 주가가 쉬는 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도 잠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들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쉴만하면 끌어당기고 쉴만하면 끌어당기고 쉴만하면 끌어당기죠. 그죠? 네. 기관 매수가 이렇게 유입되는 종목이 요새 별로 없어요. 기관애들이 요새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기관이 한 4, 5개월 연속 사는 종목 한 정말 거짓말치 못해서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네, 그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수급이 연속 그리고 이렇게 시세 탄력까지 뽑아주는 종목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수익성과 안정적인 주가 흐름과 그리고 이 탄력 두 가지를 갖추기 쉽지 않고 주식은 항상 말씀드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을 조금 감소하면 수익도 조금, 위험을 많이 감소하면 수익도 많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항상 주식에는 공평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로우 리스크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리스크가 없고 실적의 변동성이 없으니까 리스크가 없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도 많지 않아요. 외국인들 뭐 시장에 앞만 팔아봐야 JC케미칼 외국인 지분율 3%대밖에 안 됩니다. 3%대에서 뭐 지가 팔아봐야 얼마 팔겠어요. 크게 외국인들의 수급에 흔들리지 않겠네요. 그렇죠. 외국인 지분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일단 이 종목 말씀드렸지만 2만 원까지. 2만 원까지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떤가요? 11,750원입니다. 2배 가까이 올라간다 말씀이시죠? 물론 뭐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계속 사고 팔고 해야죠. 저희 하반기 또 히든 챔프 종목이잖아요. 그치. 하반기 계속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렇게 JC케미칼 친환경 그리고 정책 수혜주 안정적인 실적 기관의 매수세 굉장히 좋고 상승 탄력도 좋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5가지 3박자가 아니라 5박자가 착착 들어맞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문가님이 특히나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JC케미칼까지 봤는데요. 이렇게 친환경 관련주는 또 전문가님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들어오는 방법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이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종목 진에어까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도 저희 5거래일 만입니다. 5일 만에 10%의 수익률 챙겼는데요. 이 하반기 히든 챔프 종목으로 사실상 현재 15% 수익 중인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세 자릿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항공주, 여행주 등 리오프닝 관련해서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렇게 좀 지네어도 5거래일 만에 10% 올랐는데 앞으로 좀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은 제가 네, 답변이 너무나 명료하시네요. 네. 지난달부터 계속 리오프닝 관련주들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사상 최고를 찍을 때가 주가가 최고 바닥이다. 네, 주식은 공포를 사는 거거든요. 욕심을 파는, 탐욕을 파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까지 확진자가 많이 줄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한 5배 정도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앉았다가 간자리에 앉아도 감염이 된다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폭발적인 감염력을 갖춘 놈을 상대하면서 잡았어요. 어느 정도. 그죠? 더 이상 막 늘진 않잖아요. 맞아요. 잡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묶어놓고 공격을 하면 되죠. 공격이 뭐죠? 백신이죠. 지금 주변에서 이제 막 백신 맞는 분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20, 30대 접종이 시작이 되고 네. 이제 이렇게 2차 우리 연내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 모르죠. 질병은 제가 감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맞아요. 인간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단 하나의 변수 또 델타를 뛰어넘는 또 이상한 놈이 등장을 하지만 않으면 네. 우리는 아마 올해 연말에 내년 초쯤에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세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여름 관련주들을 할 때 네.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번 확 꺾이는 거 봤죠.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네. 올라갈 때도 30% 금방 네. 올라가지만 전문님 그때 또 파세코 제일 최고점에 매도 또 하라고 네네. 하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행이다.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아마 그때 파세코 제일 큰 수익 보셨을 거예요. 저희 일주일 만에 37% 수익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볼까요? 네. 파세코가 주가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확 올라갈 때 발명했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안 팔았으면 지금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돼요? 전문가님 덕분에 살았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진짜. 제일 더울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주가라는 게 그죠? 제일 더울 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지네어 같은 경우나 뭐 아시아나항공 또 이렇게 오늘도 위너일레븐에 항공주 하나 갖고 왔는데 그래요? 네, 항공주는 계속 돌려가면서 보시라 그랬죠. 저희는 지난주까지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계속 건드렸거든요. 네. 위너일레븐에서 지네어를 말씀드렸지만 홍단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매매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팔고 또 하나 이 관련주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항공주는 순환매를 계속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네어도 뭐 물론 좋아요. 지네어도 좋고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엔 대장이었죠. 최근에 쫙 올라오는 모습 보죠. 정말 활주로를 채고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죠, 그죠?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에 또 관련해서 우리 위너11에서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탄력 좋은 항공주 하나 갖고 왔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항공주 굉장히 잘 올랐고 오늘도 항공주 수익률 굉장히 좋았는데 계속해서 지네어 저희가 10%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위너 11 중에서도 항공주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이번 주 위너 11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위너 11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장 시작 전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위너11 종목들 리뷰해 봤는데요. 지난주 위너11 종목 합산 수익률이 60%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라고 하기는 정말 또 굉장한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매주 이렇게 날아다니는 위너11 종목들 이번 주는 또 어떤 라인업으로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저희가 잠시 후에 이번 주를 주름잡을 위너11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한 주의 시작 함께하고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위너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들은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위너데이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시간상 다 공개하지 못한 종목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내일 장 시작 전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 위너 11 종목 모두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노란톡으로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현재 화면 제일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이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를 주름 잡을 위너 11 종목들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도 또 새롭게 공개되는 위너 11 종목들로 이벤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위너 11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종목을 골라서요.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합산 수익률 1위에서 5위 발표할 예정이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이번 주 위너 11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위너 11 종목들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너 11 종목이었던 우리 클래시스가 70% 넘는 또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정말 바이오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네. 바이오를요? 네. 아니 바이오가 체질 개선 돼야 된다라고 늘 또 강조하신 만큼 전문가님이 바이오 또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대단한 종목이길래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을 또 보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체질 개선이 많이 됐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바이오를 싫어했었던 이유는 네.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코로나 신약 만든다고 코로나 뭐 백신 만든다고 주가가 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코로나19 시기에 이렇게 좀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다 물렸죠, 바이오에 많이 또 물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라 네. 뭐 시총 1,000억짜리 제약사에서 무슨 바이오 신약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영장류 실험, 임상 1상도 아니고 뭐 원숭이가 코로나 뭐 임상 맞았는데 뭐 원숭이가 기분이 좋아졌더라 그러면 상한가 가고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주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를 싫어했던 거지. 정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많이 발전해 있어요. 많이 이제 우리나라 K바이오도 네.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이제 정말 인정받는 신약들, 블록버스터급 신약들도 충분히 우리 한 10년 안에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이제 저는 원래 바이오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우리 K바이오 좋아하고요. 네. 관련해서 오늘 매지온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온 최근에 간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그런 특허는 뭐 일단 큰 이유는 아니고요. 그래요? 일단 이 종목의 핵심 킬러, 이 종목의 생과사, 이 종목이 흥하고 망하느냐는 유데나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데나필이 무슨 약이냐면 유데나필이요? 유데나필. 네. 이게 이 희귀질병이에요. 이게 희귀질병이 있는데 이 보통 사람이 태어날 때 좌심실, 우심실, 심장에 이제 심실을 2개를 갖고 태어나는데 네. 심실이 하나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희귀질병, 약이 없어요 아직도. 네, 수술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심실 하나 태어나면 수술을 해야 돼요, 꼭. 네. 폰탄 수술이라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심실 하나 갖고 자라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심실 하나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부 사춘기를 지나면서 몸집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2차 성징 때 이 다른 장기들은 다 크는데 심실 하나 갖다가 얘가 버티지 못하니까 대부분 한 20세가 좀 넘어가 합병증으로 사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 폰탄 수술을 하고 20세 이상에서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데나필이라는 이 제품을 이제 매지온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게 임상 3상까지 갔어요. 지금 막 시장 만든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임상 3상, 임상 3상이 끝나면 약이 나오는 겁니다. 임상 3상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FDA 미국의 이 400명의 폰탄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 미국의 26개 병원, 캐나다 2개 병원, 한국 2개 병원에서 진짜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아, 미국에서 임상 3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FDA로 네. 간 거예요, 바로. 음. 왜냐하면 희귀 질병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없어요. 돈이 안 되잖아요. 얘네도 뭐 이 인류 생명에 기여하고자 만들겠어요. 저희 기업의 무조건적인 목적 이윤 창출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서울대 갔다가 하버드 가느니 어차피 하버드 갈 거, 하버드 갔다가 서울대 내려오긴 쉽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FDA 허가를 받으면 다른 나라에선 절차가 되게 간소화돼요. 네. 미국이 인증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부터 문을 두들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미국에서 FDA에서 신청 9월 달에 했는데 얘네가 서류 보완을 요청했어요. 임상 3상 실패.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실패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류를 보완을 요청했다는 것은 지금 거 갖고는 안 돼. 약 못 줘. 약 못 내줘. 다시 뭘 첨부해와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려해서 보낸 거죠. 네. 근데 반려했었던 이유가 뭐냐 잠깐 보니까 네. 얘네가 임상 3상을 FDA에서 우리가 이 약을 내주려면 우리가 시험 계획을 줄 테니까 이 시험을 해와라고 했는데 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폰탄 수술 받은 환자가 극에 달한 최대치의 운동을 했을 때 약을 먹고 좋아졌느냐. 근데 그 결과를 데이터로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이 환자가 어떻게 최대치의 운동을 할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 단심질 환자들이 극한으로 마라톤 40km 못 뜁니다. 네, 심장 질환 있는 사람들 무조건 극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매지온에서 FDA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얘네가 이게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얘네가 임상을 했던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네. 단심질 환자가 어떻게 최대치의 운동을 하지? 미안해. FDA를 설득시킨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우리 억울해.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그러네 하면서 그래요? 임상 계획을 바꿔줄게.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심질 환자한테 마라톤 뛰고 약 먹었는데 좋아졌냐고 결과를 갖고 오래니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 계획을 바꿔줬어요. 이제 네. 운동을 이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이 결과를 갖고 와봐. 그죠? 그래서 무산소 운동에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이 약을 먹고 혈액 지표가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결과물을 갖고 와봐 했는데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임상 자체 3상 자체가 방법이 좀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D-Day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임상 3상에 성공한 건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답답해요. 네. 9월 15일 날 네. 보름 뒤에 9월 15일 날 무슨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 9월 15일에 제가 이게 좀 바이오가 어렵다 보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MCM이라고 있습니다. MCM 이게 메이커가 아니고요. 제품이 아니고 MCM이 있는데 미사이클 리뷰 미팅인데요. 미국 이제 FDA랑 얘네랑 회사랑 만나는 거예요. 만나갖고 야 저번에 좀 내가 미안했는데 FDA에서 임상 이번에 보니까 괜찮더라. 자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FDA를 하더라도 이게 무슨 금리처럼 미팅했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엠바고를 걸어둡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팅 완료하고 FDA로부터 공식 회의록은 한 달 정도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9월 15일 날 미팅이 있고 그 미팅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한 10월 중순쯤 나오겠죠. 근데 일단 주가를 보면 분위기를 알겠죠. 됐구나. 안 됐구나. 그죠? 그래서 이런 D-Day가 있고 이게 과연 그러면 약이 나오면 이게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이 폰탄이 이 환자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폰탄 수술하는 환자가 3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메지온의 유데나필의 고객이 될 수 있는 환자가 35,000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유데나필은 12세 이상 환자만 투여가 가능하거든요. 12세인 환자가 2만여 명. 2만여 명이 고객이에요. 아이고. 이게 2만여 명 얼마 안 되죠. 네. 약 파는데 2만 명밖에 없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하루 2만 명 넘게 나오는데 미국 전체 본토에 이 폰탄 수술 받은 사람이 고객군이 2만 명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좋은 게 뭐냐면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이 약을 얼마냐면 아직 약가가 허락된 건 아니지만 보통 이 시장 침출에 따라 희귀 질환 약을 보면 1년에 1억입니다. 약만 하면 1년에 1억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시장 규모가 한 2조 8천억 달러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이 바이오 약품들은 시장 침투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타이레놀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 개보린을 만들었습니다. 네. 개보린이 시장을 침투해서 두통약으로 얼마나 장악할까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시장 침투율 10%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네. 약이 없으니까 희귀 약품은 시장에 내놓자마자 시장 침투율이 70% 80%가 돼버려요. 약이 없으니까 이거 그만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들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이벤트가 있고요.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메지온 지금 잠깐 주가를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메지온이 이제 심장 희귀질병 치료제로 미국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아마 이제 9월 15일에 미팅이 진행되면 10월 15일에 뭔가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차트를 보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떤 차트길래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뭔가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지금 네. 시장이 반등은 나오지만 이번 달 다 아시다시피 8월은 마의 장세였습니다. 네. 그죠? 8월 달 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메지온은 어때요? 와, 굉장히 탄력 강한데요. 탄력도 탄력이지만 시장 무시. 오. 나는 지수 몰라요. 나는 미국 뭐 금리 몰라요. 나는 그냥 나예요라고 하면서 주가가 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의 흐름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마이웨이를 주가가 쫙 가고 있죠, 그죠? 좋습니다. 그 메지온 지금 저희가 8월 24일이면 지난주 화요일이죠. 그때 신고가를 이미 경신한 종목이지만 앞으로 더 큰 이제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전문가님은 신고가의 신답게 앞으로 이 메지온도 신고가 달성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모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이라면 달리는 말에 언제든지 올라타도 괜찮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메지온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위너 11 종목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욱더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이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메지온 너무나 또 기대되는 그런 치료제인 것 같은데요. 정말 희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얼른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 뭐 보시나요?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제이콘텐트리 저희 위너 11 종목이잖아요. 네. 그 예전 종목인데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미디어 주들이 굉장히 들썩였거든요. 미디어 ETF를 보면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만큼 이제 미디어 주들 굉장히 또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이콘텐트리의 이유는 뭘까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네. TV를 켠다. 네. 넷플릭스를 들어간다. 네, 그리고 지금 DP가 지금 막 인기 끌고 있거든요. 너무 흥행했죠. 저도 아직 안 봤는데 DP를 본다. 재미있다. 제이콘텐트리 산다. 좋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DP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유행하고 있는 만큼 제이콘텐트리도 넷플릭스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제이콘텐트리 지금 들어가면 되죠? 네, 일단 잠깐 화면을 보시면 주가가 확 빠졌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2분기에 일단은 시지프스, 조승우 씨 나오는 드라마가 제작비는 좀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흥행을 못했거든요. 네. 드라마는 제작하면 6개월 정도 감가상각을 하는데 그걸 일단 2분기에 다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질 거를 다 2분기에 다 안 좋아졌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어때요? 여기서 확 떨어냈지만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 올리는 흐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지금 조정받은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기관 수급 좋다라는 언급까지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못다한 나머지 위너 11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내일 화요일 장 시작 전에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야만 이런 위너 11 종목뿐만 아니라 리베로 종목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77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고 내일 밤 9시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